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여러 규제들의 상당 부분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지아 주 정부의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지침과 방역 관련 규제들을 적용해 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8일부터 대형 집회 금지와 의료 취약계층 외출 금지령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당과 바, 그리고 영어관과 피트니스 센터 등에 적용됐던 안전지침 가운데 상당수를 축소시키며 행정명령 불이행 업소 단속권도 폐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적용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지침을 오는 7일까지 그리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디케 카운티 셰리프국은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을 초대해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디케 카운티 셰리프국의 멜로디 매덕스 셰리프는 인사말에 앞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과 희생자들에 대해 언급한 뒤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o let us just take a few seconds of silence. 매덕스 셰리프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Just a couple of weeks ago, innocent lives that affected not just the Asian community, but our whole community, because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This is our community. This is where we live, this is where we work, and this is where we play.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안전 및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지역 치안 담당 기관과 긴밀한 유대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매장 실내를 밝게 하는 것과 외부에서 내부로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장 내 보안 요원 배치와 주변 매장 업주들과의 유대 강화도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911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디케 카운티 셰리프국과 조지아 한인범죄 예방위원회 측은 이번 범죄 세미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들을 초대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향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백신을 접종한 재외 동포들에 대해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동포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자는 백신 2차 접종도 마치고 음성 확인서까지 있는 경우 자가격리는 인력 낭비이자 자원 낭비라며 많은 해외 동포들이 무조건적인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한국 방문을 어렵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합했습니다. 4월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119만 867명, 누적 사망자는 56만 5,4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3,4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0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5만 3,273명, 누적 사망자는 16,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7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7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0만 7,700명, 신규 54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3,585명, 누적 사망자는 1,004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8,562명, 누적 사망자는 1,1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8,278명, 누적 사망자는 91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0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5,219명, 누적 사망자는 87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4,443명, 누적 사망자는 41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 간의 아팔라치콜라, 차타우치, 플린트강 유역의 물 분쟁에 대해 조지아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3년 플로리다주 정부는 조지아주가 해당 강 유역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굴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조지아주의 물 사용이 플로리다주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주는 계속해서 수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고 자원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조지아의 경제와 물 공급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디캡 카운티 교육감 유일 후보로 선정되었던 루디 쿠르 박사 선임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면에서는 디캡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쿠르 박사 선임 철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쿠르 박사는 디캡 카운티 교육위원회로부터 자신의 나이와 인종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고 평등고용추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디캡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별다른 성명 없이 75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르 박사와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 뮤지엄에서 페르시아의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휴스턴 미술관에 장기 임대되어 있는 후세인 아프사의 개인 소장품들이 전시되고 이는 6세기부터 19세기 페르시아의 미술품들로 알려졌습니다. 페르시아는 현대 시대의 이란 지역을 일컫는 말로 페르시아 언어와 문화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번 전시에 준비된 물품들은 카펫, 직물, 원고, 회화, 도자기, 그리고 금속공예 작품들과 과학기구들까지 방대한 양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는 4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메이저리그 야구가 스프링 트레이닝 시즌을 끝마치고 정규 시즌 개막을 알렸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도 오늘부터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개막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필리스와 일요일까지 3연전을 치룰 예정입니다. 브레이브스의 첫 홈 경기는 4월 9일 금요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열립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